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로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영민한 투자 시작하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매니저님.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행운의 뭔가 여신. 맞습니다. 네. 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네. 어제 투자 심리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야, 이거 내일 또 급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미국 증시가 뭐 급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네. 우리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호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하니까 괜히 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네. 같은데요. 자, 오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몇 번 홀로 평가를 하실까요, 네, 매니저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나 파3로 진단해 주셨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지금 환율이 뭐 크진 않지만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네. 미국의 달러 인덱스도 지금 거의 110 근처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 조정이 들어와야만 미국 증시가 가뿐하게 이제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 여전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저녁 이제 9시 30분에 8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항상 지표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는 좀 그렇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네. 자이언트 스텝 안 하게.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실상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긴축에 약간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다시피 뭐 많은 악재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긴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과잉 공포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발표됐던 ADP 민간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 뭐 30만 건 정도에서 한 10만 건 정도밖에는 안 남았거든요. 네. 상당히 좀 부진하게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지난달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고용지표 둔화가 오히려 이제 시장을 조금 들어올릴 수 있을 만한 촉매가 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국내 증시도 반등 시도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다만 지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뭐 미국 시장과 함께 우리 시장도 같이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네.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 그렇죠. 주식 네. 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주식을 좀 잘 선별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될 고용지표 그리고 미증시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전략은 네.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대박주가 나온다. 이렇게 아. 한 줄 전략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이 있어야 그래도 상승할 종목이 나온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좀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6월 달에 대폭락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뜨기 시작했죠? 뭐 태조 이방. 그렇죠. 네. 정말 그동안에 시장에 거의 부각을 못 받았었던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6월 폭락장 이후에 뭐 조선주들도 급등하고 네. 방산주 급등하고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딱 이런 급락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 대비해서 또 10%가 넘게 순식간에 이제 강한 조정을 네. 받았기 때문에 4거래 연속 빠지는 건 진짜 너무했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나스닥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이 됐고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준비해온 종목들도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이제 조금 소외됐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뭔가 좀 시장을 강하게 주도할 수 있는 섹터 내에 종목들을 어찌 보면 또 틈새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 2개를 또 선별을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메이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입니다.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 이번 주 화요일에 SL 소개해 주셨잖아요. 자,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진짜 자동차 관련주 저점에서 정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현대차, 기아 계속 진단을 해드리면서도 악재가 분명히 부각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달에도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정말 판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판매량이 또다시 20%가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잘 팔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뭐 산자부 장관을 포함해서 통상교섭 본부장이 전부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FTA와 관련된 조항을 들어서 사실상 한미 FTA가 지금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IRA 법안의 예외 조항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좀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이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야 어차피 이제 당국자들이 열심히 이제 좀 발로 뛰어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고,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SL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뭐 아주 화끈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고점을 좀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4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직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뭐 10% 정도 수익 중이지만 계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뭐 화신이라든지 지금 SL이 차트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면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이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차량용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은 수혜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L 뭐 4거래일 만에 10% 수익률 챙겨갔는데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최근 상승세가 무섭던데 오늘 또 무섭게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즘 진짜 홀인원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오늘 급등해서 47%, 50% 가까운 수익률. 거의 50% 가까운 수익이에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안 움직이다가도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 그냥 뭐 2, 3일 만에 30~40% 이제 급등하는 게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현대바이오도 사실은 이번 주 초반부터 뭔가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아주 강한 상승을 좀 만들면서 전고점을 그냥 시원하게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현대바이오를 왜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냐면 일단 특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제 먹는 치료제 CO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독자적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임상의 과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슈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CRO 기업, 임상 수탁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IQVIA하고 CRO 계약을 맺고 나서 사실상 임상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바이오가 이제 급등을 했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오늘 뭐 파미셀이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이런 CMO 기업들도 동반해서 지금 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미국 다우지수의 기술적인 반등, 상승 전환을 이제 주도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 쪽에서 또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한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또 다음 주에는 유럽에서 ESMO 임상 종양학회가 또 개최가 되잖아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메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이벤트 때문에 아마
보니까 먼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커플링 된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매드팩토,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현대바이오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워낙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익절 라인만 좀 잘 설정을 해놓으시고 한 37,000원대가 안 깨지면 4만 원 위에서도 한 번 더 또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익절 라인 37,000원만 좀 준수를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 2022 ESMO가 열리는 만큼 바이오 업종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이저님 홀인원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원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4514번 님입니다. 파미스에 가지고 계시고요. 12,7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긴 맞아요. 했는데 지금 한 5%대 네,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연말까지 들고 가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지금 특히 올해 시장이 연말이 아니라 당장 내일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그냥 무작정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9월 초 이제 전후로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또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이제 10월, 11월 또 날씨가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파미셀이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매수 가격을 딱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파미셀을 12,600원 정도 가격에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아마 그때 매수가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수익권으로 지금 안착 시도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가 뭐 연말까지가 아니라 저는 단기간 안에 14,500원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까지 한 15에서 20% 정도 목표 수익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 14,5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7243번 님입니다. 일진 파워 가지고 계시고요.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도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원전주들은 조금 약간 시세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블록디 락제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지고 현대건설이 빠져버리니까 중소형주들도 이제 동반해서 같이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모멘텀은 저는 이제 충분히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주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집트 건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집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다시피 하청에 또 재하청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본건에 대한 이제 대규모 수주,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 대한 이제 수주라든지 중동, 아프리카 쪽에 대한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한다면 원전 관련된 이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뭐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거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행히 저점 시도가 조금 나오면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장주들이 바닥을 좀 잡게 되면 중소형주들도 같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는 측면에서 일진 파워도 일단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목표가를 한 2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홀드 의견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 2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대망의 마지막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대박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공개해드릴 종목이 또 점심시간에 얘가 급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먼저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 공개한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듣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엔텔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제 원고를 넘겨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1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미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6,200원으로 제가 수정을 조금 해드릴 테니까 오늘 만약에 꼬리가 좀 달려서 오늘이든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6,200원 정도의 이제 자리를 준다면 그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럼 오늘 갑자기 이렇게 엔텔스, 머큐리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5G 관련주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또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실은 네. 제가 어제부터 어제도 네.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 편입을 하면서 뭐 KMW,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까지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KMW,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일본 이런 주요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에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19로 이제 지연됐던 인프라 투자가 이제 재개되기 시작하면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에 좀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될 놈은 된다. 네. 어제 이제 5G 종목들이 뭔가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맞아요. 부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요즘에는 그냥 네옴시티 갖다 붙이면 그냥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한미글로벌이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저께 급등하고 난 이후에 오늘도 지금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한미글로벌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갑자기 5G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좀 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정부가 네옴시티에 교통망 인프라라든지 5G 패키지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종목 뉴스에 머큐리가 딱 요 뉴스가 이제 같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보도가 딱 돼버리니까 가장 먼저 머큐리가 급등을 했고 항상 이 머큐리가 급등을 하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5G 통신 장비 기업이 엔텔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텔스도 점심시간 이후에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가 넘어버려가지고 당장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동안의 5G 종목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주가 차트가 정말 많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토막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진바닥권에서 이렇게 호재가 좀 나오면서 대량거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좀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급락 이후에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까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5G 종목들이 분명히 하반기 때 시장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살아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모멘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네옴시티라는 모멘텀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동 쪽에서 특히 이제 네옴시티에서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그리고 원자력까지도 지금 수주를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5G 통신 인프라까지도 수출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정부에서도 그걸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밝혔기 때문에 이제 5G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단기적인 모멘텀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엔텔스라는 종목이 바로 5G 통신 인프라 확산을 대비를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빅데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 유틸리티 이런 쪽에 이제 쓰일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5G 통신 패키지가 네옴시티 쪽으로 수출이 성사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통신 3사가 같이 가겠죠.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SK텔레콤, LGU+, 이런 기업들이 통신 사업에 당연히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엔텔스의 이제 가장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라는 이제 회사거든요. 그 회사와 같이 동반해서 중동 진출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좀 있다. 그동안에 우리가 5G는 전부 유럽 쪽, 특히 이제 영국. 맞아요. 요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이제 또 출장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부산 엑스포 뭐 특별 대사로 이제 임명이 좀 돼가지고 영국에 가는데 영국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부산 엑스포 유치만 하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영국에 또 에릭슨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잖아요. 뭐 그것과 관련된 또 5G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매수 가격은 일단 6,200원 정도 좀 깔아놓고 매수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6,200원에 체결이 되면 7,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 보시면 되고 손절 가격은 5,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 정말 배 아프고 부럽고
올랐거든요. 그렇죠. 엔테스도 이 네옴시티 스웨주로 좀 급등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6,2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엔테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사마알미늄을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는데 한 28,000원 정도 뭐 근처에서 네, 28,200원까지 올라왔군요. 네. 네. 요것도 이제 뭐 점심시간에 좀 더 올라왔는데 사마알미늄은 그냥 한저가 28,200원에 바로 편입을 좀 하도록 하고요. 네. 기업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꾸 새로운 트렌드 말씀드리고 네. 있잖아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 가장 화끈하게 움직였던 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 이제 좀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탄력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안에서 이제 순환매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루미늄 박에 대한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사마알미늄이 1980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무려 40년이 넘게 이게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고요. 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업 유지를 해오면서 주력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군이 바로 알루미늄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98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알루미늄 박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요. 주요 사업부가 바로 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아변 사업부, 그 다음에 식품 보장제에도 우리가 알루미늄 많이 쓰잖아요. 네. 호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제조하는 가공 사업부, 그 다음에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판매 사업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사업부인데요. 그 중에서 매출이 가장 지금 높은 쪽이 바로 아변 사업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게 주력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극박 기술.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우리가 동박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구리를 정말 종이짝보다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알루미늄 박도 이 초극박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얇게 만든 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 이제 주요 셀 메이커, 소위 말해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다 거래를 하고 그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가장 많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들이 지금 워낙 알루미늄 박이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사마알미늄한테다가 빨리 공장 좀 증설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사마알미늄이 증설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 찾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알미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셀 메이커들이 계속해서 사마알미늄에 이제 알루미늄 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셀 메이커들이 전부 다 지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서 조립을 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라고 하면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 박도 분명히 미국 현지에 공장을 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체결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덕산 테코피아라는 네.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도 미국 현지에 전액 생산 공장을 내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실적이 급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사마알미늄도 저는 마찬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직까지 투자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들은 없지만 이 셀 메이커들이 사마알미늄에게 계속 증설 투자를 좀 해달라, 해외 현지 법인을 같이 지어달라라는 이제 요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요청에 좀 화답하는 긍정적인 투자와 관련된 공시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네. 되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료 화면을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보시면 사마알미늄이 지금 다른 소재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는 게 실제로 셀 기업들의 이제 PER과 PBR 한번 비교해 보시고 소재 종목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박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마알미늄은 가치가 거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차트 위치를 보시더라도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적인 흐름은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 종목들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28,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 좀 수정을 할게요. 32,000원으로 목표가 좀 수정하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설에 대한 이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마알미늄 목표 주가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원석 홀인원 종목들 알아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